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고기를 굽다가 까맣게 타버렸을 때, 혹은 빵이나 토스트가 새까맣게 구워졌을 때, 탄 부분만 잘 긁어내거나 잘라내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쁜 부분은 다 제거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까만 탄 부분은 사실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탄 음식과 암의 관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핵심을 짚어드리려 합니다. 탄 부분을 떼어내도 왜 여전히 발암물질에 노출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떤 독성 물질들이 음식 속 깊은 곳까지 이미 침투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기와 구이 음식을 즐기면서도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지 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주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드릴 테니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먼저 탄 음식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세 가지 대표적인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세 가지는 성질이 서로 다르고 생성되는 원인도 다르며 우리 몸에 피해를 주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왜 탄 부분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줄여서 HCA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고기, 생선, 닭고기처럼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품을 고온에서 구울 때 생성됩니다. 특히 섭씨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울수록 생성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HCA는 고기가 타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직 노릇노릇한 상태, 즉 타지 않아 보이는 부분에도 이미 상당량의 HCA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고온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반응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연구 분석에 따르면 HCA에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노출될 경우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의 위험도가 의미 있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립선암과의 연관성은 여러 임상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영어로 PAH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와 가장 직결되는 발암물질입니다. PAH는 고기에서 흘러나온 기름과 육즙이 뜨거운 불꽃이나 숯불 혹은 달궈진 조리판에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연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기가 위로 올라가 고기 표면에 다시 달라붙으면서 PAH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PAH는 단순히 음식 표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음식의 수분과 지방을 타고 내부로 침투합니다. 두께가 얇은 식품일수록, 그리고 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PAH의 내부 침투 속도는 더 빠릅니다. 이것이 바로 탄 부분을 잘라내도 PAH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음식 내부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PAH 중에서도 특히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은 국제암연구 기관이 인간에게 명백한 발암성이 있다고 판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벤조피렌은 우리 몸에 들어온 뒤 대사 과정을 거쳐 DNA에 직접 결합하는 물질로 변환됩니다. DNA에 달라붙어 유전자 복제 과정을 방해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암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실내에서 환기 없이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 연기를 장기간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폐암 위험이 최대 배에서 2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탄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아크릴 아마이드입니다. 이 물질은 고기가 아니라 감자튀김, 빵, 과자, 시리얼처럼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성됩니다. 놀라운 것은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가 섭씨 120도부터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프라이팬, 오븐, 에어프라이어의 조리 온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 온도는 우리가 요리할 때 거의 항상 도달하는 온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빵을 토스터에 넣고 약간 노릇하게 구웠을 때, 감자를 에어프라이어에 바삭하게 조리했을 때, 팬에 식빵을 노릇하게 구웠을 때 이미 아크릴 아마이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까맣게 타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크릴 아마이드 역시 표면에서 내부로 고르게 분포합니다. 표면에 탄 부분만 제거해도 내부에 이미 형성된 아크릴 아마이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체내에서 글리시다마이드라는 물질로 전환되는데, 이 글리시다마이드가 DNA에 결합하여 유전적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갑상선암, 신장암, 고환암 등 여러 종류의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으며, 인간에 대한 역학 연구에서도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탄 부분을 떼어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발암물질이 이미 음식 내부로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PAH는 연기를 통해 식품 표면에 달라붙은 뒤 식품의 수분과 지방을 타고 내부로 이동합니다. 고기를 오랜 시간 고온에서 구울수록, 두께가 얇을수록 이 침투는 더 깊이 일어납니다. 탄 겉면을 제거해도 그 아래층에는 이미 상당량의 PAH가 분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HCA가 고기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HCA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고온에 반응하면서 생기는 물질로 표면뿐 아니라 열이 전달된 고기 전체에 걸쳐 생성됩니다. 눈에 보이는 탄 부분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탄 부분 아래의 잘 익은 부분에도 이미 상당한 농도로 존재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식품 전체에 고루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감자튀김이나 토스트처럼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는 표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열이 전달된 식품 전체에 분포합니다. 표면의 탄 부분을 제거하는 것은 전체 아크릴 아마이드 함량의 아주 일부만 줄이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속 발암물질입니다. 고기를 굽는 동안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있죠? 그 연기 속에는 PAH를 포함한 여러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부터 이미 숨을 들이쉬는 과정에서 이 물질들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기가 불충분한 주방에서 장기간 조리 연기를 흡입할 경우 폐암 위험이 최대 14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 사실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특히 매일 요리를 담당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조리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기와 구이 음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위험을 알려주는 동시에 해결책도 제시해줍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발암물질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마리네이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리네이드를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마리네이드에는 발암물질 생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고기를 굽기 최소 30분 전, 이상적으로는 하루 전부터 레몬즙이나 식초, 올리브 오일, 마늘, 허브 등의 마리네이드에 재워두면 HCA 생성이 최대 9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마리네이드가 고온에서 일어나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황은 HCA를 무려 69%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고, 로즈마리와 마늘도 강력한 HCA 억제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 삼겹살을 드실 예정이라면 미리 된장, 마늘, 허브로 재워두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리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HCA는 섭씨 200도 이상에서 급격히 생성량이 증가하고, 아크릴 아마이드는 120도부터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가능하면 고온의 직화보다는 중약불에서 천천히 굽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삶거나 찌는 조리법은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아 HCA와 PAH가 거의 생성되지 않으므로 가장 안전한 조리법입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신다면 온도를 180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좋고, 오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조리 전 고기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PAH는 기름과 육즙이 불에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주된 원인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제거하거나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면 PAH 생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숯불구이를 하실 때는 고기 밑에 알루미늄 포일을 깔아 기름이 직접 불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반드시 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를 최소화하고 레인지, 후드나 환풍기를 반드시 작동시키세요. 창문도 함께 열어 공기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장기간 조리 연기를 흡입하는 것은 음식을 통한 발암물질 섭취 못지않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발암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구운 고기를 드실 때 쌈채소, 특히 깻잎, 상추, 된장을 함께 드시는 우리나라 전통 삼겹살 먹는 방식은 사실 과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방법입니다. 깻잎의 항산화 성분, 상추의 식이섬유, 된장의 유익균이 HCA와 PAH의 독성을 완화하고 장내에서의 흡수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탕 고기를 드신 후 녹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발암물질의 DNA 결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분들도 알려드릴게요. 이미 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고온 조리 식품 섭취 빈도를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식이요법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만성 소화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탄 음식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발암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고온 직화 조리 음식보다는 찌거나 삶은 조리법을 더 자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이신 분들도 아크릴 아마이드가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으므로 탄 음식이나 고온 조리 식품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7일 실천 계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에는 현재 자신의 조리 방식을 점검해 보세요. 주로 사용하는 조리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마리네이드를 사용하는지, 조리할 때 환기를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 날에는 고기 요리를 할 때 처음으로 마리네이드를 사용해 보세요.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 마늘을 섞어 최소 30분 이상 재워둔 뒤 중약불에서 천천히 구워보세요. 맛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발암물질도 크게 줄어드는 일석이조를 경험하실 겁니다. 네 번째 날에는 레인지, 후드나 환풍기를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면서 요리해 보세요. 숨쉬는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조리 방법을 삶기나 찌기로 바꿔보세요. 같은 고기도 찜 요리나 국물 요리로 즐기면 발암물질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구운 음식을 드실 때 반드시 쌈채소와 된장을 함께 드세요. 일곱 번째 날에는 식후 녹차 한 잔의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탄 음식의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알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음식들을 크게 포기하지 않고도 훨씬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줄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주방에서의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 고기 굽는 방식이나 탄 음식에 대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건강의 진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